시장에 악재들이 넘쳐나면서 조금 살아나는 듯 했던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전쟁의 확장 가능성과 3차 세계대전, 핵전쟁까지 언급이 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금리 인상 압박과 양적 긴축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유동성 축소에 대한 위기,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까지 하나하나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악재들이 한 번에 뒤섞이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점점 더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악재들은 대부분 시장에 반영이 되며 약세를 오랜 기간 이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악재들이 예상보다 장기화가 되고 쉽사리 해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오히려 가중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또한 멤버십 회원님들과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리며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차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주봉상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이 아래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며 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설마 이 전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확보를 해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심리와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패닉에 빠지면서 공포 속에 투매가 나오는 등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그런 투매가 끝난 후가 추세의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차별적인 투매와 멘탈이 버텨주지 못해서 반강제적으로 투매에 동참을 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치 못한 급락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8년도 차트를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거진 9개월 동안 시장이 빠지다가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죠. 아마 이때 투자자들은 시장의 약세는 끝났다.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후에 시장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은 이제 이 2600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며 추세를 상승 쪽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있지만 이 241선 부근까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갖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대응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 아마 지수는 2400선 정도까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부터 마이너스 9%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해주신 종목들 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경우만 봐도 6만전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반등을 하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6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모습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와 비슷하게 주가는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위로 이격을 크게 벌렸다가 약세 전환이 되면서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과거의 삼성전자의 약세 전환 시에 지지를 받고 추세 반전이 나왔던 구간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 파란색 241선 가까이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6만 원을 깨고 5만 원 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9천 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는 현재 주가에서 약 마이너스 9% 정도의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올해 전망되는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퍼 약 8.7배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니 그때는 정말 큰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의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보수적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까지는 레인지를 크게 잡으시고, 분할 매수로서 추가 하락 시에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 시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의 경우 구조적인 상승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얼른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가장 요청을 많이 주셨던 현대모비스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함께 큰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대차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보이며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현대모비스는 예상보다 컸던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운임 상승 등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서 매출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와 아래에 두고 이 추세선 터널 안에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었던 40만 5천 원 대비해서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단 하락 추세선에는 수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향해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이 상단의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매출단이 아니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얼만큼 앞으로 해소가 되어줄 수 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되느냐, 그리고 현재 중국 상하이 봉쇄 등의 영향으로 더 상승한 물류비가 안정화가 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현대모비스의 올해 한 주당 이익 전망치는 27,664원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 외적으로 이익이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약 2만 1,000원 정도의 주당 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약 9.7배 정도의 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과거 현대모비스가 받아왔던 이렇게 퍼 추이상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만약 이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은 너무 아쉬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에 홀딩을 더 이어가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며,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도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도 비슷한 차트 흐름이죠. 이동평균선에서 위로 이렇게 이격을 많이 벌렸다가 이 상승 추세선을 이때 이렇게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되면서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점에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양 어깨와 머리를 만들어주면서 추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패턴이며, 특히 이렇게 파동을 그려봤을 때 파동의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는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현재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추세가 구조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시점이 와야 할 텐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종목에 있어서 투심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 241선을 중심에 두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구조적인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주가의 약세 전환은 올해 실적이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실망감에 따른 하락으로 보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올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23년에는 실적이 다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 전망이 나와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24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니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보다 실적이 의외로 잘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 실적을 반영해 나가는 시점부터는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이어가시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 24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주는 쪽으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주가가 내년 실적을 반영하며 상승 반전이 나오게 될 때에는 빠르게 손실률을 회복해 나갈 수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는 퍼가 12배 정도이지만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7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손절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목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목이 좀 아파서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다음 요청 종목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또 약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투자에 있어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실적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좋은 종목들을 더 저렴하게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